네,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한 걸 감안해도 일주일에 17명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여야가 대치 중인 인사검증 국면, 오늘 뉴스더에서 정치부 이채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여권이 청문회 무력화 작전을 펴고 있다라고 국민의힘이 비판을 했던데 무슨 의미인가요? 네, 후보자들이 자료도 늑장 제출을 하고 여당은 증인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검증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야당에 따르면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 여야 요구 자료 200여 건 가운데 38%만 제출을 했는데 그마저도 개인정보라 답변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다수였다고 합니다. 일부 의원실에서는 청문회를 3개를 한꺼번에 준비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료 제출까지 늦어지다 보니 확인할 시간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가 가장 격렬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갑질 논란뿐만 아니라 그 증인 채택이 안 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여당의 거부로 이 갑질 논란 관련 증인 채택이 무산이 되면서 이 갑질 의혹에 대해선 강 후보자의 일방적인 설명만 듣게 된 겁니다. 배우자의 태양광 사업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역시 여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예정입니다. 여소야대 시절 민주당이 증인과 참고인을 대거 채택했던 것과는 대조적인데 한덕수 전 총리 청문회에는 한 후보자가 재직했던 기업 관계자 등 13명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했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에는 증인 26명, 참고인 47명이 무더기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과거 정부에서 1기 내각 후보자가 낙마하지 않은, 그러니까 전원 통과한 사례는 없죠. 네, 국무위원 후보자 전원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게 2005년부터입니다. 이후로 최소 3명은 낙마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인철 후보자, 자녀의 유학 장학금을 둘러싼 아빠 찬스 의혹 등으로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학자 출신 임명이 많다 보니 역대 정부에서도 특히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많았는데요. 노무현 정부 이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한 경우 5명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인적 쇄신 대상을 지목을 했는데 대상자가 모두 몇 명이나 되나요? 네, 교집합을 빼고 보더라도 국민의힘 의원의 절반 정도가 해당할 걸로 보입니다. 직접 대상자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만 대선 후보 말바꾸기 논란은 김문수 전 후보, 당대표의 당원 게시판 의혹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관저앞 집회에 나섰던 의원 40여 명도 지목을 했는데 여기에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당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큰 인물들과 현 지도부에까지 모두 사과를 요구한 셈이 된 겁니다. 근데 당내 공감대는 있습니까? 네, 비대위 등 지도부와의 사전 교감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됐고요. 윤 위원장은 당사자들에게 직접 연락은 않겠다면서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면 사과를 해서 당의 혁신을 도와달라고만 했습니다. 사실상 이 상대 측에 공을 던진 건데요. 워낙 거론된 대상들이 계파와 무관하게 광범위하다 보니까 구주류에서는 구 여권 내 갈등 상황에는 친한계의 잘못이 더 크다 이런 입장이고요. 친한계에서는 이미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당원 게시판 논란을 또 꺼냈다면서 양측 모두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내놓는 혁신안마다 반발이 적지 않은데 관철이 되겠습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이 혁신위는 이 논의 내용들을 전당원 투표에 붙이겠다는 계획인데 비대위 의결이 될지 그래서 실제 투표에 붙여질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 또 쇄신을 위해 사과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선 공감하는 당원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다만 너무 광범위하게 사과할 대상을 지목하면서 당사자들이 수긍할지 현재로선 미지수인데요. 이 당사자들이나 당 지도부 등과도 사전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좀 더 정교하게 접근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